건우도 이제 봐야 되니까. 자, 오늘 할 거는 또 거리 이제 유형 1부터 10까지 별로 안 되는 거 정리만 가볍게 해줄 테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일단 유형 1이라고 적어놓고 얘기를 조금 해주면 우리가 지금 앞에 도함수 활용해서 위치를 미분하면 t로 미분이라고 써볼게. t로 미분 속도가 되는 거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t로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렇게 확인을 했으며 C2에서는 어차피 1차원밖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복잡한 게 없다는 얘기야. 요거 똑같은 개념이 위적으로 가면 2차원이랑 좀 달라져. 많이 힘들어지는데 이제 뭐 수투 정도에서는 할만하다. 그러면 t에 대한 식, t에 대한 식, t에 대한 식인데 미분을 하게 되면 상수 정보 날라가잖아. 그래가지고 이 반대 동작을 할 때 반대로 가는 자, t로 접근하게 되면 저번에 배웠듯이 우리가 접근한다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부정 접근이거든. 제 접근한다라는 말은 부정 접근이기 때문에 접근 상수가 튀어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뭐 기본적인 지식이지만 이게 타임에 대한 항상 t를 주로 많이 쓰는데 t는 0보다 이상이라는 거 항상 알아야 되고 과거는 없다라는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근 상수 잡을 때 처음 위치라고 할 때는 t가 0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뭐라고 나오냐면 1번 시각 t에서의 t의 위치 여기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럼 속도를 접근하자는 얘기인데 자 속도를 접근한다 쳐보자. 0부터 t까지 접근이라고 나왔겠지? a부터 t까지? 처음을 a로 잡았구나. 처음을 t는 a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처음 위치를 x제로라고 잡은 거야 지금. 그렇게 되면 일단 식을 쓰고 얘기를 해줄게. 자 이제 나중 위치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 이걸 나중 위치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아. 사실 근데 나중 위치라는 거는 문제에서 나오지 않아.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게. 그 다음에 얘는 처음 위치라고 하는 게 생각하기 좋고. 자 이제 이걸 오랜만에 온 교수한테 물어볼 텐데 물리를 배웠으니까 물리 단어 써도 된다. 내가 원하는 거고. 얘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변이. 좋았어. 변환 위치. 그래서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변이다. 변이는 벡터량이냐 스칼라량이냐? 오케이. 그럼 안 틀리겠구만. 그럼 굉장히 쉬운 얘기지. 처음 위치에서 변환 위치만 잡으면 된다. 괜찮지? 근데 주로 얘를 많이 빼먹어. 그래서 우리 처음 위치를 좀 조심하자라는 거. 자, 두 번째 위치의 변화량. 이제 이게 수투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이제 별표 치고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이게 헷갈리지 않겠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위치의 변화량인데 출제자는 절대로 나중 위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t가 얼마일 때 이제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국어적으로만 좀 조심하면 되고 처음 위치도 처음 위치라고 안 나오고 처음 뭐 어디에서 출발한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국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해. 그것만 뭐 잘하면은 틀릴 일은 별로 없는 파트긴 해. 하지만 이제 이번에 위치 변화량 나오는데 얘는 사실은 공식이 새로운 게 아니지. 방금 1번에 쓴 거 좌우 좀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위치 변화량은 아까 여기 왼쪽에 이거는 뭐 1번에 풀었는 거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아 보이고. 자 3번이 별표를 치고 자 이동 거리가 나왔어. 이동 거리라는 거는 속력을 접근하는 건데 속력이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속도의 절대값이다. 자 그런데 1차원이니까 속도의 절대값이면 속도 부호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절대값이면 끝나는데 이게 만약에 2차원이었다면 이 속도를 표현하는 요소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루트 씌워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되니까 만약에 A부터 B까지 이동거리를 재면 VT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벡터를 쓰고 싶긴 하지만 크게 상관없지. 이렇게. 이게 이동거리. 이동거리랑 변환 위치를 헷갈려하면 안 된다. 괜찮아? 그래서 나중 위치 잴 때 얘를 재면 안 되겠지, 그치? 위치 얘기 나오면은 이동거리 쓰면 안 되고. 야, 근데 이거 실제로 식은 이렇게 썼지만 VT가 뭘로 나오겠어? 2차 또는 3차 이렇게 나오겠지, 실전에서는. 그러면 접어 올린 부분에 정적분값 구하는 거라 가지고 막 교점도 구해야 되고 식이 복잡할 수도 있어. 그런데 매너상 대부분 이런 문제에서는 대부분 그래프를 좀 이쁘게 이런 식으로 주던가 뭐 이렇게 직선으로 줘가지고 그냥 눈으로 풀 수 있게 나온다. 해석만 잘하면. 네. 근데 여기 만약에 식이 더러워지면 이제 문제가 까다로워지는 거지. 그런 문제는 수투유보다는 이제 미정에서 많이 나오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1430번 말고 1434번 터프 문제. 괜찮지? 개념이 어렵진 않지. 미리 뭐 약간 예상했던 개념인데. 자, 1434 터프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게. 자,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데 1차는 움직이는데 P의 T초의 속도 그래프가 나온 거고 지금 문제 가볍게 대충 그리면 1, 2, 3, 4, 5 이렇게 V자 걸었고 여기 이렇게 대충 그린 거다 그냥 4A라고 잡았고 VT인데 얘가 T는 3에서의 위치가 7이라고 나왔다. T는 3일 때 위치 7. 이때 T는 5에서의 위치. 자, 이런 거 그냥 풀 수 있다는 얘기.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 A. (3, 5) 3 어디 있어? 아, 3이 여기구나. 자, 위치 변화라고 생각하는 거야. 처음 위치를 굳이 구할 원점을 출발했다고 나왔네. 원점 처음에 0. T가 0일 때 위치 0 써놓고. 자, 그러면 3초 동안 위치 7. 위치 변화량 7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위치 변화량이 뭐겠어? 이 속도를 적분한 거겠지? 넓이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 두 칸이니까 여기 4A이고 여기는 2분의 3A겠지? 네. 그러면은 2분의 5. 2분의 1. 어디? 저 작은 거. 아, 그러네. 절반이네. 네. 그러면은 뭐야? 4분의 여기구나. 3이 아니다. 여기 3인데 그 간격은 2니까 그럼 2분의 A? 네. 2분의 A. 여기 넓이 이렇게 쓰면 2분의 A고 여기는 4A니까 2분의 7A가 되겠지? 네. 20에 나야? 괜찮아?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니까 얘가 7이란 얘기지. A는 2란 얘기. 네. 그럼 5까지 가니까 지금 3초에서 요만큼의 위치 변화량이 더 있는 거잖아. 요거는 1, 4니까 2A일 거고 여기 다시 2분의 A겠지? 네. 그러면 2분의 5A만큼 2분의 5A만큼 더 간 거지. 위치 변화량이 2분의 3. 여기 더 있지? 2분의 3. 7에서 3만큼 더 갔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어. 적분식을 쓰지 않아도. 해석의 문제 알겠어? 괜찮니? 유주야 따라왔어? 물리 좀 하지? 괜찮아. 윤재는 어때? 그래요? 그 영상 한 번 더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영상 확인용으로. 얘가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를 적분한 값은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3초까지를 봤을 때 위치 변화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적분값이니까 2분의 7A였단 말이야. 근데 처음 위치가 0이었고 3초 있다 7이라고 했으니까 이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7이라는 거지. 그걸로 A가 나온 거고, 뭐 처음부터 접근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해를 해보면 3초부터 5초까지 위치 변화량만 구하면 최종 답을 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여기는 2A고 여기는 2분의 A니까 최종 위치 변화량은 2분의 3A라는 거지. 요거는 T가 정확히 쓰면 이렇게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3초일 때 7이었는데 3만큼 더 가니까 답은 10. 이렇게 계산하면 쉽다는 거지. 하우스식으로 멋있게 인테그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괜찮아? 네. 다시 보면 괜찮을 거야 이제.
자, 유형 2번. 이거 지울게. 속도와 움직임 거리. 머릿속에 그거 정리해야 돼. 속도랑 거리랑은 사실은 직접 관계는 없고 움직임 거리는 속력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속력이 뭐냐라고 생각하면은 속도의 절대값이온 거.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크게 뭐 위험한 건 없다. 그리고 움직임 거리는 처음 위치와는 별개다. 다른 개념. 나중 위치만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야. 아까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야 나중 위치가 나온 거였고, 움직임 거리라는 건 그냥 속도 절대값해서 그냥 거리만 재는 거라 가지고 나중 위치는 알 수 없어. 내가 앞으로 3걸음, 뒤로 2걸음 가서 5걸음을 걸었는지 뒤로 5걸음 걸었는지 모르잖아. 그런 차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 위치를 구할 때는 그냥 속도를 접근하는 거고, 이동 거리는 그냥 속력 접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편하지. 시험 문제니까 한번 풀어볼게.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할 때 t가 0일 때 2를 지났다는 거고, 속도가 나왔다. 자, 그런데 1부터 3까지 이제 1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자, 이 문제에서 방금 얘기했던 거 t가 0일 때 2라는 값은 의미가 있어 없어? 이 문제에서 풀 때 필요한 정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이크를 넣은 거야.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나중 위치였다면 t가 뭐 5초일 때 위치를 물어봤다면 처음 위치가 중요했겠지. 변환 위치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충 넘어가게 되면은 얘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물어본 걸 정확히 알아야 돼. 아니면 정리를 위해서는 움직임 거리는 아까도 말로 했는데 처음 위치와는 무관해. 관련이 별로 없어. 따지고 보면 위치의 변화량도 처음 위치와는 상관이 없지. 그런데 이제 대부분 물어보는 게 위치 변화량보다는 나중 위치를 물어보니까 처음 위치가 중요해지는 거고. 그럼 문제 답은 이거겠지. 1부터 3까지 속력을 접근하면 된다라고 했지? 요렇게. 괜찮겠어? 네. 알다시피 이게 1이랑 2에서 이제 접어 올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올려지면은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2부터 3까지는 그냥 쓰면 되겠지? 네. 귀찮긴 하지만 이걸 쓰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약간 고인물이다 하면은 요거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 어디 dt 그래. 2부터 3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다. 괜찮지? 네. 그런데 답이 되게 이쁘게 나왔네. 부담스럽게. 계산하면 이쁘게 나오는 건가 아니면 이쁜 방법이 있는 건가? 이쁜 방법이 있는 건가? 진짜로? 갑자기 잔머리를 쓰고 싶은데 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를 제거하면 잔머리 한번 써볼게. 1, 2가 될 거고 아이고 이거 똑같잖아 그지? 이거 똑같은 안에 그 대괄호 안에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 어차피 자기 취향대로 구하면 되긴 하는 건데 어딨냐? 3, 2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1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네. 얼마냐? 28 28 빼기 2의 제곱 2개 이렇게 하는 거겠지? 괜찮아 뭐 하는지? 네. 이게 어떻게 이쁘게 나오지? 이해가 안 되는데? 1의 제곱 3의 제곱 9, 10 빼기 18 여긴 괜찮네? 이거 다시 한번 계산해볼까? 1의 세제곱 3의 세제곱 27, 28 이거 맞잖아. 네. 뭐지? 얘는 어차피 30 나올 텐데 근데 어떻게 답이 보기가 1, 2, 3, 4, 5지? 어떻게 3이 셌나? t 제곱 마이너스 3t 3분의 t 세제곱 2분의 3t 맞지? 마이너스 부호가 저기- 더하기구나. 모르겠어요.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구나. 더하기 여기 더하기 맞는데? 여기 잘못 썼구나. 여기 1, 2, 9. 여기 마이너스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데 사실 지금 내 연산인 거는. 내 연산은 뭐였냐면 결국 얘 그냥 잡고 난 다음에 요거 두 개 바꾸고 요건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암산을 하니까 통째로 빼기 8이랑 빼기 16 되는 거예요. 빼기 16인가? 왜 16이지? 아 8이구나. 그렇지 됐다. 이제 공부책 해서 됐다. 더하기 이제 2 곱하기 1, 3 두 개 더하고 2 뺀다. 이제 0이네. 이렇게 잔머리 성공했죠? 아니면 처음부터 1부터 3을 계산하지 말고 마이너스 1부터 1을 계산하는 걸로 하면 계산이 조금 1부터 3이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아 평행이 높여가지고 괜찮지. 아주 괜찮지. 그렇게 따질 바에는 차라리 아 그냥 완전히 마이너스 1부터까지 뭐 자기 맘대로지. 사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고민하는 바에 아까 구했으면 더 빨리 구했겠지. 그런데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해본 거야. 답이 이쁘게 나와가지고. 자 그럼 뒤로 넘겨볼게. 터프 문제는 하나 풀어야 되니까 1444번 네. 1444 진짜 거의 끝나가는구만. 거의 한 1500째 되지 않을까 이게? 자 고속열차가 출발해서 3km 동안 달리다가 T분에서의 속도가 나왔고 사실 이쯤 되면 거의 뭐 수학이 아니구나 물리에 더 가깝지. 물리에서는 얘를 구해야 되는 게 문제지만 3km 동안은 이렇게 가고 그 이후로는 속력이 일정하대. 그러면 이동 거리가 3이 되는 시각을 잡아야겠지. 그 다음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0에서 시작한 거고. 네. 괜찮아? 그 다음에 5분 동안 열차가 달린 거리니까 일단은 이건 설계 잘 짜야 돼. 내 이동 거리에 대해서 0부터 어디까지 뭐 t까지가 잡을게. 0부터 t까지의 절대값 4분의 3 t 제곱 더하기 2분의 1 t라는 것이 이동 거리가 3km가 되는 지점. 이때의 t를 잡은 다음에 그럼 그때 속력도 재야 되겠다. 속도도 재야 돼. 속도. 왜냐하면은 쭉 빨라지다가 갑자기 3km 도착해서 일정한 속력이니까 이렇게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t라고 하면 만약에 5라고 잡았을 때 얘를 구하고 나면 직사각형 넓이만 더해지면 된다라는 거지. 스토리가. 왜냐하면 최종 달린 거리 된 거니까. 괜찮겠어? 물론 속도가 양수라고 믿고 가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앞으로 가겠지. 뒤로 가진 않겠지. 이거 결국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4분의 3t로 묶게 되면 t 플러스 얼마냐? 2? 3분의 2? 아이고 3분의 2 이렇게 되잖아. 다른 점이 무조건 음수에 뜨게 돼 있어. 왜냐면 속도 그래프 그리려면 이렇게 잡혀서 여기 왼쪽은 안 보잖아? 이거 속도 그래프. 한마디로 처음 0에서 출발해서 붕 빨라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속도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적분값 3되는 지점을 찾는 게 이제 1번 아이디어고 그 다음부터 이 속도가 가로로 간다는 이런 스토리지. 괜찮아? 그래서 이게 수학보다는 약간 물리적 해석이 좀 중요해가지고 이거만 했을 때는 굉장히 쉬운 문제야. 결국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거니까 바로 적분 때리면 되는 거죠. 4분의 1 t세제곱 더하기 4분의 t제곱이 0t인데 이거 tt라고 헷갈려하지마. 그냥 쓴 거야. 뭐 k로 잡아도 되고. 요거 얘기한 거지? t 0 집어넣으니까 어차피 이 괄호는 그대로 남는 거고. 그럼 이렇게 잡아서 느낌적으로 누가 봐도 2지? 네. 여기 2란 얘기야. 한마디로 이거 속도 그래프인데 2초 동안 2초? 단위 어떻게 돼? 2분? 분이구나. 여기 단위 나왔지? 분당 킬로. 2분 있다가 3km 도착했고 여기서부터 속도 일정이니까 이때 이 좌표를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구해야겠지. 그거 세팅하는 거네 분모가. 그럼 4가 되는 거지. 시속 4km. 그런데 여기가 5분까지 이동 거리를 재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부분에 대한 넓이를 물어보는 거겠지.
그러면 추가 얼마야? 12만 추가하면 되겠지? 네. 답은 15. 이런 거 구할 때 딱 또 서술형일 때 막 12라고 쓰는 경우 많아. 약간 놓쳐가지고 그런 거 조심해야 돼. 특히 문과 조심해야 돼. 틀리는 거 많이 봤어. 배경 3번. 두 물체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물체 두 개가 움직이는데 막 서로 교점 몇 번이냐 막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 알겠지? 일단은 뭐 아이디어나 뭐 그 문제 공식은 똑같고 문제 유형을 봐볼게. 1445. 내가 지금 걱정되는 문제는 뭐냐면 살짝 머릿속에 지나가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1차원 운동인데 1차원 아닌 척하면서 움직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원이 있었잖아. 여기서 출발했대.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어차피 다시 돌아오는 거라서 얘도 1차원 운동이거든. 근데 PQ가 만약에 동시에 출발을 했다 쳐봐. 각각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초당 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 쳤을 때 얘가 어떻게 가는지 나오지. 그런데 몇 초 후에 일정 시간 후에 얘네들이 몇 번 만났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 이런 거 설계하기 굉장히 짜증나잖아.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둘이 차이가 이 원주의 배수면 되는 거지. 이해돼?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 여기 단원에서 만약에 내신이면은 수능에서는 거의 나올 확률이 0%고 이게 약간 물리적 개념들이 0%라고 자신할 수 있고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아마 블랙라벨에는 충분히 이런 게 소개될 거야. 생각해봐봐. 가다가 벌어져서 다시 만난다는 것은 두 개의 차이가 원주의 정수배가 될 때 만난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의 이동 거리에 대한 그래프를 생각한 다음에 그 델타 차이를 가지고 이 원주의 가로줄을 총총총 근 다음에 이제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야. 결국 뭐 이동 거리를 x라고 잡아도 되려나 위치니까 xp 마이너스 xq의 절대값이 원주의 정수배. 이거는 지금 추가로 얘기해 주는 거야. 오늘 금방 끝날 거라서. 금방 안 끝날 수도 있겠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놔. 이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좀 짜증나는 문제 유형이야. 그래서 물론 여기서 안 나오겠지. 자, 두 속도가 나와 있는데 VPT는 VQ는 원점 동시 출발 나왔고 수직선 유란다. 원점을 출발한 후 두 점 PQ가 만날 때의 시각.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지? 그럼 위치에 대한 식을 둘 다 써주면 쓰기 어렵지 않게 끝난다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3t. 원점 출발이니까 끝이지. 얘는 원점 출발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6t. 원점 출발이니까 둘 다 각자 위치식이 나왔지? 네. 만난다는 것은 위치가 같다라는 거지. 네. 아까는 내가 여기 적었던 거는 그 차이가 우리 지금 수직선이니까 한번 벌어지면 안 만나잖아. 근데 그 차이가 적당히 벌어졌을 때 한 바퀴 돌아서 만나는 경우도 생각하자는 거지. 어려운 문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결론은 뭐다? 얘네들이 그냥 같아지는 시점을 구하면 되는 거지. 너무나 쉬운 문제지. 3초. 너무 쉽지? 넘길게. 터프 문제만 살짝 봐볼까? 원점 출발, 수직선 위. 자, 두 점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출발 후 처음으로 M이 원점으로 돌아갈 때까지 M이 움직인 거리. 그냥 두 개 합쳐놓은 거야. 한마디로 각각의 위치를 구한 다음에 중점의 위치 구할 수 있지.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니까. 그럼 위치 구했고 걔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대. 처음으로. 그러면 M에 대한 위치식이 나왔으니까 걔가 0이 되는 다른 해를 찾은 다음에 그때 거리니까 M에 대한 속도 구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접근하면 된다. 이제 못 따라하지? 네. 이게 지금 한 문제 같지만 여러 개 섞어놓은 것 뿐이라는 거야. 터프라고 해서 설계가 M을 일단 세팅할 때는 이제 일단 VP랑 VQ를 각각 적분을 해서 처음 위치 0,0 지나는 걸로 세팅하면 위치 두 개 나오잖아. 그럼 그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M에 대한 위치가 나오겠지. 그럼 M에 대한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M에 대한 얘가 0이 되니까
위치가 다시 0이 되는 값은 t가 0도 하나 있겠지만 다른 거 하나 더 있을 거야. 그럼 찾았지 그거? 제껴놓고 움직인 거리니까 지금 m 위치를 미분하면 m에 대한 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적분 때리면 속력을 적분하는 거라서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 문제는 굳이 풀 필요가 없다 이거지. 네. 유형 4번. 자 이거는 체크를 세 가지 나와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1차원 운동에서 물체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 당연히 위치가 다시 0이란 얘기지.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지. 자 2번 물체 정지 속도가 0. 3번 움직이던 물체가 운동 방향 바꿀 때는 당연히 속도 0이지. 운동 방향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을 통과하는 거지. 통과. 그래야지 운동 방향 바뀌는 거지. 네. 그러면 배웠듯이 도함설에서 배웠듯이 도함수가 X축을 통과하면 극값이잖아. 원래 함수에. 그럼 위치 그래프에서는 극값이란 얘기야. 네. 당연한 얘기지만 위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다가 다시 올 때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극대 나오겠지. 양수에서 줄어드니까 요때잖아. 속도가 0이 되는 지죠. 가다가 잠깐 0 된 다음에 간다고 해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적어줄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속도가 0이라는 판단은 맞는 판단이야, 그지? 그러나 속도가 0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아니지. 하다가 잠깐 0 찍고 다시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역관계 조심하자는 거. 네. 이해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아까처럼 다시 정리해주면 속도 그래프가 0이 되는 지점은 위치 그래프에서는 원래는 극값이 될 수 있는 건데 운동량을 바꾼다는 거는 0은 되고 x축 통과한다는 얘기야. 부호가 바뀐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원래 위치에서는 극값. 그 같은 원리로 얘도 발레가 될 수 있는 거지. 접해버리면 극값은 아니잖아. 네. 그거만 조심하면 뭐 틀릴 문제가 없어. 여기는 톱부도 없어. 아예 톱부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믿고 풀지 않겠다. 유형 5번 운동 방향이 바뀔 때의 위치와 움직임 거리.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거니까 대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자 원점 출발 나왔고 VT가 -2t래. 편하게 하나 나왔고.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래. 그러면은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V가 0이 되는 걸 찾을 거 아니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얘 0인 T가 무조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 얘 그래프가 직선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0 되는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지. 얘가 만약에 2차식이었다고 쳐봐. 근데 0 됐는데 여기서 중분 떠버리면 운동 방향 안 바꾸는 거라는 거지. 네. 그거 조심해야 돼. 한번 카드 있어. 특히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충분히 낼 수 있겠지. 서술형 같은 거 던질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조심하고 얘는 좀 명확하게 0이 되는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니까 편안하게 t가 2초라는 거 알 수 있지. 이때의 p의 위치 물어봤으니까 위치식은 또다시 이제 xt로 잡아가지고 적분 편하게 때리고 나서 적분 상수는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있는 거고 이 집어넣으면 답은 4 나오는 거고. 네. 이렇게 풀면 돼.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리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물리가 낯설 수 있으니까. 자 터프 문제 하나 있으니까 보자. 1362번 1층 출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처음으로 2초까지는 가속도 처음 나왔네. 가속도 한 단계 더 가니까 놀라지 말고 가속도가 있다는 건 속도가 증가하는 거라 가지고 우리 현실 감정이입하면 돼. 엘리베이터 눌렀더니 점점 빨라지는 거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빨라지니까 이제 등속도로 쭉 올라가는 거지. 같은 속도로. 그러다가 감소하면서 정지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일단 가속도 정보가 나왔으니까 가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처음으로는 3m/s 처음에 0이었겠지? 가다가 가속도 0이었다가 다시 좀 느슨하게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라는 거야. 괜찮겠어? 그리고 몇 초야? 2초라고 정확한 시간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2초고 그
그 다음에 또 어디냐? 10초. 자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가 지금 잠깐만 이거 나 지금 속도로 그려버렸네 본능적으로 나 속도 그린 거지? 이거의 기울기가 지금 나는 3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린 거란 말이야 괜찮아? 가속도였으면은 그냥 이거지 상수지 상수 뭐 이렇게 맞겠지 그치? 얘 적분하식에 대한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적분하게 되면 직선인데 연속되게 이제 그려야겠지?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기울기 3짜리 그으니까 그러면은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기울기가 2였잖아? 마이너스 2 여기 13이겠지? 괜찮아? 왜 13인지? 6이 0이 됐을 거 아니야? 다시 감소해서 속도가 정지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끝나죠 출발해서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래 이게 뭐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서 알겠지만 올라가다 갑자기 내려가진 않으니까 한 방향이니까 요거 절대값 씌워서 적분한 값 여기 넓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8 더하기 9 이렇게 하면 정답이겠지 3, 6, 18 6, 8, 48 1, 6, 6 오케이. 내가 왜 3이라 썼을까? 이상하네 미리 뒤에 거 나누기 2하면서 앞에서 나누기 2를 한 거고 뭐 괜찮지? 네. 이 넓이 구하는 거 이게 토프 문제니까 요 정도 이해하면은 뭐 걱정할 게 없다 생각하면 돼. 자 6번 제동거리 방금이랑 좀 비슷해. 지금 우리가 이거 속도 그래프인데 엘리베이터가 빠르다가 정상적으로 등속 운동하다가 감소했잖아. 네. 그럼 이 감속하는 이 구간을 제동 브레이크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차닥차닥 브레이크 밟으면 끼익 쓰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달리다가 끼익 쓴단 말이야? 이부 넓이가 내가 브레이크 밟고 나서부터 움직인 거리일 거 아니야? 이걸 제동거리라고 하는 거니까 해석만 잘하면 전혀 어려운 거 없다. 세 문제밖에 없는데 대표 문제 하나 살짝 맛보기만 하고 갈게. 자 60m/s 존나 빠른 건데 이거 너무 빠른 건데? 시속 몇 킬로야? 저거요? 60m/s도 굉장히 빠른 건데 기차가 216km 달린다고? 시속? 거의 뭐 KTX급이지? 얘가 제동을 건지 T초 후에 기차의 속도가 나왔어. 제동 걸고 나서야 T가 뭐 20 이하래? 그건 뭐 귀찮으니까 안 적을게. 그럼 당연히 T가 20초 있다가 0이 되는 거잖아. 제동하고 나서 20초 있다가 이제 0이 됐다는 거지. 정지했다는 얘기야. 그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다라는 것은 처음에 60이었는데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냥 이런 상황이지? 네. 그러면 뒤에 속도에 속력을 접근하는 건데 어차피 양수니까 요만큼이 제동거리가 되는 거지. 네. 괜찮아? 이거 VT 그리는 거. 답은 606. 할만하지? 네.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돼.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 다들 맞지, 잘 맞지. 근데 아까 같이 이제 1차원을 좀 변형해가지고 주기성 있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따라잡는다 아니면 뭐 격차 벌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살짝 어려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이런 문제는 있단 말이야. 아이고. 얘에 대한 함수를 그려가지고 한마디 차이에 대한 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차이가 아까 전같이 원 두 개면은 두 개 정수대 가로 적어가지고 고점 찾고 이래야 돼. 이 점들이 전부 다 이 차이가 이 원주의 정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횟수 잡고 막 그래야 되는 문제들이 나는 기억이 난다. 내가 기억한다는 거는 곧 보게 된다는 얘기겠지? 이거를. 그래서 맛보기로 알고만 있으라는 거야. 너무 쉽지는 않은 챕터라는 거. 자, 유형 7번 속도 그래프의 진입 판단. 참거지 문제인데 여기는 알다시피 그냥 물리 문제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자. 그냥 뭐 위에 1, 2, 3, 4는 그냥 심심하면 이제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읽는 거고 문제를 바로 가볼게. 지금까지 잘 배웠는지. 대표 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지? 여기는 물리니까. 자, 원점 출발 T초 속도 그래프 나왔고 1번 T는 3에서 P는 원점을 지난다.
속도 그래프 나왔으니까 위치 변화량 재야 되는데 얘가 원점 출발했다 그랬거든. 네. 근데 아무리 봐도 0부터 3까지는 적분값이 0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로 1번 틀렸고 2번 6에서 움직이는 방향 바뀐다. 움직이는 방향 바뀌려면 X축 통과하는 지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 3번 t는 10에서 다시 원점을 지난다. 다시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이제 적분값이 0이 됐다는 얘기인데 위치 변화량이 이거 그냥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인 거 괜찮지? 그런데 누가 봐도 6초에서 다시 원점이겠지? 네. 6초 대칭이니까. 그런 다음에 4번 0부터 10까지 p의 위치 변화량은 10이다. 이거 적분값 구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저기 상쇄되어 있으니까 4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하면 되는 거지? 12겠지? 5번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30이다. 이제 거리 잴 때는 절대값 씌우라는 거지. 거리는 속력을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3, 6, 18에다가 24 더해서 뭐야? 12, 12, 12. 맞네 이거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참고지 문제인데 답이 5번인 건 인간이 아니지? 뭐야 끝난 거야? 네. 그거는 하나 더 할까? 한 문제만 더 할까? 터프 문제 하나만? 그렇습니다. 하지 말까?